전시 보고 기운 빠져서 누워있었어요. 무슨 전시 봤대? 궁금하네. 저녁이요? 네, 저 현장에서 먹었지요. 자려고 일 켰다가 다시 켰다가 잘했네. 저녁 메뉴 거기에 찜닭이랑 떡볶이가 있었는데 네입 먹었다. 네입을 최대한 가득가득 담아서. 시은이도 찜닭 추천했다고? 룸에 올린 글은 무슨 이유로 적은 거야? 별 이유 없는데. 책 보고 적은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혼자 그렇게 글을 적습니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크릿 베이스 관련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일단 시도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별로라고 하시면 또 그만두면 되는 거고 괜찮은 다른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뭐라고 해야 되지? 글을 많이 적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안경 앞에 비추는 거라 이거 어차피 당신들의 이 댓글들이 비치는 걸걸요? 이게 화면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뻗쳐가지고 픽스를 떼고 묶은 거 떼고 하니까 교수님 같다고? 네, 다 제 머리예요. 여기까지 오네요. 머리집게 어디 갔지? 알겠다. 근데 너무 머리 숱이 많아서 잘 안 돼. 이게 맞아? 머리끈이 어디 갔지? 머리끈으로 그냥 접어서 묶으면 되는데 이 집게로 잘 안 잡혀요. 잠옷이에요, 잠옷. 잠옷이에요. 로브는 따로 있어요. 근데 로브 뭐
등 가리라고? 왜? 등 시술 아니야. 여기만. 딱 여기 어깨 밑에만. 참. 평소에 입는 의상이 훨씬 등이 많이 까져 있는데? 되게 웃기다. 바보. 애들 일 끝나고 왔어요. 일 끝나자마자 켰어요. 집에 오자마자. 로브 기다려봐요. 로브 보여줄게. 네, 이거 나의 로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씻고 나서 막 물기 닦고 말고 수건으로 할 때 힘드니까 수건으로 된 로브예요. 파란색. 아니, 남색. 후디도 있어요. 아무튼 포근포근. 남산하우스에서 입었던 로브는 그 로브는 실크 로브인데 그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용도가 다르달까? 이거는 이제 씻고 그냥 물기 닦기 귀찮으니까 대충 입는 용. 걔는 이제 약간 쌀쌀하거나 아니면은 옷 입고 잠옷인 상태로 잠깐 앞에 나갈 때 하나 걸치고 나갈 때 자주 부렸습니다. 옷이 얇아서 안 더워요. 그리고 뭐 에어컨도 있고. 밑에 바지죠? 안경 패션입니다. 사실 얼굴이 좀 애매해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리려고 안경을 꼈다가 그냥 뭔가 머리 막 산발이고 아이고 얼굴도 애매하니까 가리려고 안경을 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갖고 셀카를 찍어볼게요. 흐엉 끄 흐엉 꼭은 뭐야? 흐엉 끄엉 끄엉 기흡 끄흡 뭐야? 저거밖에 안 보여. 아 너무 웃기네.
위를 찍을 때도 있고 아래를 찍을 때도 있고. 근데 오늘 셀카 잘 안 나와요. 박소연의 셀카 교실. 약간 노출값을 올리고 옛날 이 폰으로는 노출값을 올리고 찍는 게 잘 나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나와요? 아이 안 보이는데 잘.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노출값을 올리는 게 잘 나와요. 그래서 필터 따로 없고요. 그냥 기본 카메라. 몇 장 정도 이게 근데 사실 몇 장을 찍는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몇 장 찍었을 때 그날 각이 안 나오면 그냥 그날은 평생 안 나와요. 아무리 몇백 장 찍어도. 근데 그날 그냥 잘 나오면 한두 장 찍어도 잘 나온다. 애매한 날은 각도 찾으면 잘 나오고 아니면 뭐 약간 저는 뭔가 지금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그 빛이 이 중간인 게 싫거든요. 완전 좀 어둡게 나오거나 이렇게 올려서 날아가게 하거나가 좀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애매하면 not good. 그리고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날려서 잘 나오려면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얼굴에 각들이 잘 보이거나 그게 예쁜 분들은 날리면 노출값을 올려서 날리면 잘 나와요. 약간 이 콧대나 이 턱선 이런 데가 잘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날려서 올리고 그런 게 찍고 싶을 때는 아니면 되게 저는 좀 차분한 게 어울려서 내려서 찍기도 합니다. 그 빛을. 그래서 이 옆각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노출값을 날린다니까 위로 올려서 빛이 날아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빛이 이렇게 화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면 노출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완전 딱 들고 찍으면 여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누웠을 때 잘 나오는 이유가 일단 누우면 편안하니까 자연스럽고 1번.
두 번째는 이제 각도가 이렇게 누웠기 때문에 이 턱선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와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마음에 드는 게 잘 안 나오긴 해. 예시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시가 잘 안 나오네. 셀카가. 음. 훔쳐간다고 폰을? 안 돼. 안 되긴. 내 폰 훔쳐가려 그래. 아무튼 이렇게 찍는 겁니다. 저요? 웨널사 5월사? 저 완전 웨널사잖아요. 오른 얼굴 이렇게 가리고. 오른 얼굴은 좀 여기가 이렇게 여러가 있어서 왼쪽을 좋아합니다. 뭔가 카메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왼쪽. 왼쪽. I like 왼쪽. 맞아요. 우리 팀은 거의 다 웨널사예요. 5월사가 3명인가 4명밖에 없을 텐데. 거의 없고. 어떻게 다들 알지? 맞아요. 신이 유빈 마유였던 것 같아. 아마도 그랬던 것 같고. 저도 헷갈리네요. 그 약간 약간 이상한 약간 굉장한 TMI가 있는데 저는 이게 여기 얼굴을 이제 좀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나가는 건 괜찮은데 완전 이렇게 틀었을 때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완전 여기서 완전 찍으시거나 아니면 멤버가 이쪽에 있어 제가 이쪽을 바라봐야 할 때 좀 어색해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제발 이쪽으로 와서 제발. 그리고 약간 이것도 멤버들이 뭐 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은 촬영 이렇게 앞에 찍을 때 유독 멤버가 여기 있는데 안 봐요. 이 멤버가 양쪽에 있는데 막 이쪽을 잘 안 봐. 그 이유는 자기 이쪽 얼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진짜로. 그거 보여주기 싫어서. 다른 거 아니고. 애들 다 그래 거의. 근데 그게 좀 많이 안 그러긴 하는데 좀 가끔 그럴 때 있어. 대부분. 김나경이 자주 그러 이러네. 나경이? 나경이도 웨널사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 항상 제가 앞머리가 이쪽으로 내려와 있는 쪽이 있거든요. 이쪽이 제 기준 오른쪽이고 항상 이게 더 까져 있는 쪽이 있어요. 그쪽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있는 쪽이 왼쪽 제 기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저는 점이 있는 얼굴 쪽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반전이 되니까.
그냥 그래서 저를 봤을 때 눈 밑점이랑 이 볼점이 있는 쪽으로 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항상 가리고 있다. 그럼 그쪽은 아닌 거예요. 정면은 좋아요. 근데 완전 사이드로 해서 찍을 때요. 제가 말하는 건. 한 사선 정도 나쁘지 않은데 완전 사이드에서 찍으면 이제 조금 완전 이렇게 틀면 좀. 근데 애들 다 약간 이게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고 저도 그냥 제가 잘 몰랐어요. 데뷔 전에는. 전혀 몰랐고 그냥 물론 이게 사진이 잘 나오니까 왼쪽으로 사진 찍는 게 많을 수도 있는데 잘 몰랐어요. 제가 왼쪽, 오른쪽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게 이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왼쪽, 오른쪽이 대부분 있으시고 촬영을 하러 가면 여쭤보세요, 보통 또. 그러다 보면서 알게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성인 돼서도 이제 이제 외주 촬영을 좀 몇 번씩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여쭤보세요. 그 감독님이나 이제 작가님이 "웬월서 하냐, 어월서 하냐." 그럼 전 그때 뭔 소린지 잘 얘기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유난히 "사진이 못 나온다." 하면은 이쪽 얼굴이었고 사진이 잘 나온다 하면 이쪽 얼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완전 그거를 엄청 확 깨달은 게 제가 그 첫 입주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게 저는 완전 왼쪽인데 오른쪽 얼굴로 제일 앞에 앉아 가지고 너무 이쪽 얼굴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날이어도 그 사진이 되게 잘 나온 사진들이 있고 '얼굴 왜 이렇게 내려가 있지?' 하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오른쪽, 왼쪽 차이였어. 그래서 알았다. 저는 약간 이게 오히려 거울로 보거나 이러면은 잘 몰라요. 진짜 특히 방송 카메라로 보면은 진짜 차이 커요, 여러분들. 카메라가 커요, 방송 카메라. 진짜 방송 카메라로 보는 거랑 거울로 보는 거랑 핸드폰 셀카로 보는 거랑 진짜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큽니다. 근데 막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걸 다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일 플랫한 얼굴에 이 사람 얼굴을 제일 익숙하게 봐서 그런 건데 본인이 직접 겪어 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약간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었을 때랑 이렇게 듣는 거랑 다른 것처럼 좀 근데 그게 훨씬 심하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되게 이 그걸 처음 촬영하러 갔을 때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막 스냅 사진이나 이런 촬영을 많이 가긴 했는데 초반에 갔을 때는 막 이렇게 했는데 되게 내가 보는 내 얼굴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데뷔 전에. 근데 그래 가지고 이제 음 나는 이 내 거울로 보는 내 얼굴에 당연히 익숙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이 제일 익숙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야. 그게 진짜, 진짜 다르다. 카메라도 이 각도마다도 다른데 어떤 카메라 그러니까 렌즈에 따라 달라서 실물?
근데 거울로 보는 게 거 거울로 보는 게 제일 실물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핸드폰 셀카는 비슷해. 당연히. 가끔은 더 셀카가 예쁘게 나올 때도 많고. 왜냐면 각도를 잘 예쁜 얼굴을 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이제 방송하실 거면은 카메라에 나오셔야 된다 그러면은 신경 쓰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말 굳이요? 정말 굳이. 저도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도 그래요. 메이크업도 카메라에 잘 나온 메이크업이 있고 그 방송 카메라 그 셀카가 잘 나오는 메이크업이 있고 그냥 실제로 봤을 때 예쁜 메이크업이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완전. 그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서 옷도 진짜 차이 크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울 때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실물이 제일 좋아요, 누구든. 그냥 실제로 보는 내 눈으로 담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사진을 찍어 줄 때 열심히 찍어 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이 되게 예쁜데 지금 너무너무 매력이 있는데 그게 안 담기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딴 걸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탁 찍어야지 그게 담기지 막 애써 뭘 하려고 하는 걸 찍으면 그 되게 좀 다시 인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뭔가 얼굴이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사람일수록 뭔가 카메라에 잘 안 담기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카메라에 좀 잘 나오려면 좀 빡빡빡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굴곡이가 실제로 거울로 보거나 이러는 굴곡이 없어도 카메라로 보면은 굴곡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굴곡이 아예 없고 뭔가 이목구비 하나하나 좀 자기 주장이 세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도 이제 방송은 좀 세게 하거나 아니면 윤곽 같은 걸 좀 잘 잡아야 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증명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다. 오늘 좀 셀카 예쁘게 찍고 싶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쉐딩, 윤곽 이렇게 코 쉐딩, 턱 쉐딩 그리고 밝힐 부분 밝히고 한 요 정도로만 하는 게 더 추천드려요. 막 다른 거 과하게는 비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메이크업은 계속 변하니까 오히려 그냥 기본 음영 정도를 하는 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터도 저는 이제 뭐 무대가 아닌 이상은 펄 하이라이터를 추천 안 드리거든요. 그냥 약간 요즘에 쉐딩 팔레트 사면 옆에 하얀색 무펄 같이 있잖아요.
그럼 무광으로 하는 게 더 이 윤곽 살렸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음. 음. 저는 아이라인 잘 못 그려요. 그 저는 샵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아이라인보다는 이 뭐냐 섀도우 그 브러쉬 중에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걸로 좀 진한 색깔로 해요. 그러고 이제 그리고 싶으면 쪼끔 그리는데 그냥 제가 라인으로만 그리면 저는 안 어울리기도 하고. 저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지? 전반적인 느낌? 그냥 원래 얼굴 쌩얼에 얼굴 자체에도 음각, 양각이 있잖아요. 그림자 있는 데가 있고 근데 그거를 베이스를 하면 덮여져서 그게 좀 싫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눈두덩이나 눈 이 뒤쪽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눈 모양대로 여기가 그림자가 원래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렇게 베이스를 한 답씩으로 이렇게 하나로 톤을 균일하게 맞추면 얼굴이 너무 평평해져서 그냥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넓게 그냥 톤 까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차라리 할 거면. 그래서 옛날엔 베이스를 안 했는데 베이스는 생각보다 음 잘하는 사람이면 뭐 괜찮은데 셀프로 할 때는 베이스 굳이 싶기도 해요. 저도 근데 막 메이크업을 잘하지 못하니까 저는 되게 이제 예쁜 언니들 메이크업 하시는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손재주가 없는 편이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건 재미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썹이 더 얇으면 어떤 느낌이 나고 눈썹이 두꺼우면 어떤 느낌이 나고 눈썹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나고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어떤 멤버는 어떤 메이크업이 어울리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걸 그냥 알고 그냥 가서 말씀드리고 쌤들 하는 것도 많이 뵈니까 제가 그럴 때 뭐 더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눈썹 정리는 저는 샵에서 하고 저는 여기 위주로만 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이 하나의 정형화된 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상에 대한 그런 분석 글들이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얼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블로그로 그거 많이 보는데 그런 거 재밌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아이돌 하면 더 없어지긴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헤어 메이크업 쌤들이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저희는 이제 다양한 스타일링과 컨셉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이 사람마다의 베스트가 있을 텐데 그 베스트를 매번 할 수 없고 베스트를 한다기보다는 네 컨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다 어울릴 수가 없는데 그걸 어울리게 만드는 거죠 이제 옆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이거 다 잘 어울리네."라고 해 주시는데 그게 그만큼 옆에서 만져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숏컷을 했을 때 머리가 그 세팅을 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쌤들이 옆에서 세팅을 이렇게 해 주고 여기 뒤에 운전 누르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해 주고 또 사실 메이크업도 이제 "잘생겼다, 잘생겼다."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카메라에 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좀 잘생긴 메이크업을 해 주시고 쉽게 말해서 잘생긴 컨셉일 때는 잘생긴 메이크업을 해 주시고 좀 이제 예쁜 컨셉할 때는 좀 더 토끼토끼한 메이크업 해 주시고 그냥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비비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레퍼런스 사진 자체를 좀 어 젠더리스한 사진들을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있었고 숏컷 하신 여성분들도 있었고. 근데 막 포인트는 막 되게 이렇게 속눈썹이 막 엄청 올라왔다거나 이런 메이크업이 딱히 없었고 그냥 무드인 게 많았어요 사실. 저 비비 때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링은 저 하얀 티에 그 베이지색 바지 입은 거 있거든요. 그 뮤뱅 아마? 전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제 스타일. 그냥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도 되게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걸케는 어렵다. 걸케는. 걸케는 저는 미팬한 날 그러니까 하얀색 나시에 청바지 입었는데 그 미팬한 날 있거든요. 아마 막방 거의쯤이었는데 후반이었는데 그냥 기본 흰 티 청바지 말고 좀 붙는 청바지 입은 날. 그날이 좀 좋아요. 그리고 카메오럽 최애작장? 퍼포 영상, 연습 영상, 음방. 근데 잠깐만. 퍼포먼스 영상이 음방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예 저는 연습 영상이 제 스타일입니다. 연습 영상은 약간 사복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제 취향이고 솔직히 카메오럽은 그 음방 의상이 원래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색감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비는요. 아 저 걸케죠. 걸케. 아무래도. 전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검은색 옷을 입고 뒤에 이제 민트색 화장실. 그게 정말 좋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좋아요. 그게 실제로도 되게 컷이 오케이가 되게 빨리 나기도 했고 찍을 때도 이제 감독님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저는 약간 그 색깔 화장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그런 색깔이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들고 음 또 솔직히 카메오 러브는 그 무드가 마음에 들어요. 제 얼굴은 잘 모르겠고. 카메오 러브는 그냥 그 영상미가 좀 마음에 들고 걸스 네버 다이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걸스 네버 다이에 제가 어 이 사진 4 컷으로 4 컷인가 3컷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습니다. 그거 진짜 저는 그 뮤비 들어가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감독님이 제가 이렇게 쭈그려 있는데 오셔 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어 주셨거든요. 그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잘 나왔고 되게 마음에 들고 쭈그려서 화장 고치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어 지원 감독님이랑 작업을 할 때는 액팅을 막 엄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없었어 가지고 되게 저의 이 자유로운 느낌에 많이 맡겨 주셔서 저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저도 좀 자연스럽게 뭔가를 찍어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걸네더 찍을 때도 그냥 좀 '여기 있는 자연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다.' 좀 껄렁한 느낌은 플러스 해 가지고 그 막 사실 그 퍼프 뭐지? 쿠션이랑 이런 게 그냥 다 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냥 들고 있다가 들고 있었는데 그냥 촬영 그냥 들고 들어가도 된다 해서 그래서 얼굴 좀 진짜 볼 겸 이렇게 보고 근데 그게 되게 좋다고 해 주셨어요. 그러고 핸드폰도 그 막 다 제 거고 걸케도 그랬어요. 그 핸드폰 들고 춤추잖아요. 그 중간에 제 배경화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다 나갔어요. 되게 진짜 자연스럽게 막 나가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잘 나오니까 저는 뭐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가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터치 플러스도 좋았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뮤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음 좀 긴장을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귀신 역할 맞아. 귀신 역할. 귀신 역할 맞습니다 저는.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귀신 역할이라고. 여고괴담처럼. 음. 제일 좋아하는 트리플스 노래 탑 3? 근데 매번 달라지긴 해요. 디아블로 원픽? 디아블로 좋긴 하죠 정말. 노래 정말 좋아요. 근데 뭔가 딱 무대랑 같이 봤을 때가 더 좋은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좀 디아블로를 처음 이제 작사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 가이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근데 다 이제 가이드는 이제 영어로 오고 영어는 이제 문법이 안 맞는 영어들인 경우가 많아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보통 이제 주제가 그 가이드 온 주제로 그대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고 뭔가 그래서 처음에 적을 때는 되게 되게 몽환적으로 썼다가 한번 빠꾸가 되고 그다음에 썼을 때가 이제 그 곡을
쓰신 이제 작가님 거랑 제 거랑 합쳐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솔직히 직설적인 가사를 잘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되게 다이렉트한 가사를 좀 어려워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직설적이고 다이렉트한 가사는 이제 대표님이 많이 쓰시고, 저는 음 좀 돌려서 많이 써서, 그래서 좋게 보면 되게 잘 나올 때는 되게 세련되게 나오는데, 잘 안 나올 때는 제가 쓰는 얘기가 뭔 얘긴지 약간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아지기도 하고 있고, 너무 딥하게 써서 쓸데없이.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제가 쓴 게 잘 합쳐져 가지고 작가님이 엄청 직설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단어를?" 이러면서. 인간 실격도 있지만 인간 실격보다 훨씬 센 단어들이 많았어요. 진짜 엄청 셌어요. 제 기억에는 '에?' 약간 이렇게 '어? 어? 어?' 막 약간 놀라 가지고, 비속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정말 직설적이다 뭔가. 그래서 '와, 이런 가사를 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되게 잘 합쳐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중간의 지점을 잘 맞추려고 가사 쓸 때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제 가사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리고 또 사실 데자부가 어쨌든 데자부로 제가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그 그때도 그러니까 어쨌든 가사가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벌스 부분은 거의 제가 쓴 게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그러니까 사비 구간은 원래 그 가이드 데모 자체가 데자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러스 구간은 원래 이제 데자부여서 크게 변하는 게 없었고, 이제 벌스 구간이랑 뭐 뒤에 브릿지 구간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채웠는데, 거의 그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어 제가 좀 뒤에 브릿지 구간을 너무 딥하게 써 가지고, 거기가 이제 "이 춤으로 또 노래해인가?" 약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지? 거기가 가사가 뭐였죠? 익숙한 듯 낯설어는 제가 쓴 거고, 반짝이는 우리 둘이 춤으로 또 노래해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썼지? "날 이끄는 끌림이 익숙한 듯 낯설어요." 아니면 뭐 그런 거였어요. 하여튼 꿈속 안의 유영해도 있고, 근데 헤엄쳐는 제가 안 썼고, 그러니까 네 꿈속 안의 유영해는 제가 썼고, 헤엄 또 헤엄쳐 머시기는 제가 안 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사를 여러 개를 봐 가지고 한 번씩 헷갈립니다. 거기는 제 거예요. Just dancing, dancing in the dreaming. 영원한 환상 속으로는 제가 쓴 부분이 맞습니다. 뚜루루르는 원래 가이드 데모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작사에 이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그 가이드 데모를 불러 주신 분의 영어가 들어가게 되면
한 마디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진짜 한 단어라도. 그래서 많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사 자체를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많이 수급을 하는 게 좋으니까 수급을 하실 때 보통 이제 작사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작사 학원에서 또 거기 다니는 분들께 작 가사들을 받아서 거기서 취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괄호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괄호는 이제 그 다 학원의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간 게 하나로 취합이 돼서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비전은 근데 비전이 제가 단독 작사했나요? 맞죠? 근데 그게 제 기억으로 그 가이드 영어가 파리 MIDJ 막 이런 거였어요. 계속 그게 계속 나왔어요. 무슨 DJ 이게 계속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아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바꾸지?' 하다가 이렇게 바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작곡 공부요, 작사 공부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주누세화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일단 그냥 가사를 쓰고 그 주누세화라는 건 이후에 이제 대표님께서 붙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제 제가 쓴 가사 자체도 어쨌든 그런 매력, 상대방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쓴 곡이었다 보니까 그 무드가 그냥 일치했고, 그 주누세화 자체는 이제 차후에 붙었고요. 왜냐면 이제 또 선배님들 곡 가사 쓴 거는 제가 그 주제는 딱히 제가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키아도 노키아는 거의 코러스 구간이 제가 쓴 걸로 들어갔고, 근데 벌스는 이제 제가 쓴 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거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벌스는. 완전. 왜냐면 저는 이제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 그 영화 클로저를 보고 썼었고, 그래서 노키아라는 게 이후에 넥스트에 붙여져서 핸드폰이라는 게 다 그다음에 붙여져 가지고 그래서 앞부분이 좀 많이 바뀌고, 저는 인제 코러스 부분 원래 이 가이드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썼어요. 아마 True Lie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썼습니다. 거기서 클로저 생각해서 '이 사람이 거짓으로라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썼었습니다.' 저는 제목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큰 주제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구체화가 된 다음에 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불소드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불소드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랑 엄마랑 이제 그 트랙리스트를 처음
그 제목만 보고 "이 중에 네가 쓴 곡이 뭘까?" 막 이러면서 "야 블랙 소울 드레스는 누가 봐도 아니네." 막 "야 이건 누가 봐도 아니네." 야 이러면서 "야 복합성이 네 곡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쓸 것 같은 그래 가지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블랙 소울 드레스가 내 곡이야." 이렇게. 왜냐면 제가 막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되게 명확한 단어를 잘 안 써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제목으로 가져가기가 제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목은 되게 분명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분명한 단어를 좀 안 써 가지고 코러스에서 뽑아 오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제목이 되는 건 좀 별로야,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보통 제목을 정하고 하긴 하는데 제목을 정하고 곡을 쓰긴 하는데 결국엔 제목이 바뀌어. 예.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목이. 대표님이 바꾸십니다. 이 이면의 이면도 예. 그러니까 처음 가사는 그것도 제가 처음에 가사를 썼을 때는 어 이제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이제 벌스 구간이 완전 바뀌고 제 부분은 이제 코러스랑 그 뒷부분 인제 채연이 구간이랑 예 이렇게 좀 바뀌었고 인트로 벌스 그 시작 이 벌스 쪽은 좀 아예 바뀌어 가지고 그때 아마 그 제목이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뭐 차원이었나? 뭐였지? 하여튼 제목이 되게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면의 이면은 정말 내가 그때 그 트랙리스트를 보고 '엥?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이랬다가 '아 내 노래네.' 이렇게 돼 '아 내가 쓴 노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면의 이면이라는 제목을 가질 수 있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가사에 이면 너머로를 내가 썼기 때문에 '아 이건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이면 너머로를 이제 제가 딱 쓴 지점이라서 그래서 겨우 기억을 했네요, 그것도. 또 뭐 있지? 내가 쓴 곡.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연애 인면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이것도 할 말이 많나. 페르소나는 그러니까 그 탑라인이 아예 한 번 바뀌었어요 싹. 그 이거 전에 말한 적이 있긴 한데 원래 다른 이제 헷갈린다 페르소나가 깨어떼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르소나를 비비 때 작업을 활동을 하면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비비 준비하고 하면서 활동 때까지도 페르소나를 썼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애초에 좀 탑라인이 달랐었고 다른 멜로디였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네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 탑라인에서도 가사를 이미 두 번인가 썼었어요. 그래서 예 탑라인이 다르다는 게 멜로디가 아예 다르다는 의미예요. 멜로디가 아예 완전 달라요. 그래서 바뀌었다. Like a Dumb? Like a Dumb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Like a Dumb? 그거는 정말 아기 때 만든 건데.
고딩 때. 그때는 그거는 Like a Dome은 그러니까 피아노 곡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 미디로 그래서 진짜 가볍게 찍은 거고 뭐 딱히 뭐 그렇게 찍은 것도 없어. 그래서 트랙 수가 엄청 별로 없고 그 피아노 연주곡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입시 준비하면서 곡을 계속 여러 개 써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걔는 피아노 연주곡으로 가져간 거예요. 야! 아야야 시간 없고 오고 싶다. 다리 저려. 근데 제가 이제 피아노를 안 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칠 줄 몰라요 이제. 모르는 수준이 됐어요. 그때도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냥 미디를 냅다 시작한 거여서 그 화성악이나 이제 악기 연주를 거의 그냥 아예 못하는 상태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학 입시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못해요. 잘 몰라요. 솔직히 저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되려 많이 는 게 곡을 많이 들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감이라는 게 근데 원래 저는 대학교를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대학교를 안 가려고 했는데 근데 엄마가 "가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굳이 싶기도 하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음악 그 자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이제 음악은 정말 경쟁률이 세거든요, 실기로. 대부분 이제 음악은 이제 실용 음악은 공부를 아예 안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기만 보는데 게다가 경쟁률이 엄청 세고 또 각 대학마다 보는 게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는 이제 몇 마디를 주고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는 DAW로 즉석 작곡을 시간 내에 정해진 주제로 해야 되고 또 가져가서 음악을 낸 다음에 그거 포트폴리오랑 함께 설명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연주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피아노 이제 초견이라고 그냥 그 몇 마디 주면은 뭐 블루스로 쳐 주세요. 그럼 코드만 가지고 이제 블루스 리듬으로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2개 이상 보는데 달라요. 그게 학교마다 달라요. 되게 보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되게 엄청 달라 가지고 그 자신이 없었죠 솔직히 제가 막. 아는 게 없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설명은 곡을 이제 가져가는 데도 있고 현장에서 쓰는 데도 있는데요. 가져가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랙을 써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전자음악 대부분 그런 데는 전자음악 완전 설명을 해야 돼서 이제 믹싱을 어떻게 했는지 마스터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운드를 만들었는지 사운드 메이킹 어떻게 했는지 뭐 예를 들면은 세럼이라는 이제 악기가 있는데 세럼을 악기 켜 가지고 이 파형을 어떻게 만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설명을 못하면 안 돼요. 설명을 못하면 아웃입니다. 그 값을 물어봐요. 어택 값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고 보컬 믹싱할 때 뭐 "어떻게 했냐? 어떤 거 썼냐? 왜 썼냐? 뭔지 알고 썼냐?" 약간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보고 뭐 마스터할 때도 마스터 값을 몇으로 주고 마지막에 맞춰 뽑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그걸 애초에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해서 가서 이제 하고 현장에서 제가 쓴 노래 이제 연주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엔지니어. 음. 그래서 믹스 마스터도 그때는 할 줄 알아야 돼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사실 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믹스 마스터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파일을 보내드릴 때 가믹스 가 마스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어쨌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그때는 제가 제 곡을 어디 맡겨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믹스 마스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음. 왜냐면 믹싱에 따라서 같은 곡도 완전 다른 곡이 돼서, 그리고 또 모니터 하는 환경에 따라서 되게 같은 믹스여도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독학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학 아닙니다. 저는 학원 다녔습니다. 나무위키에도 있는데 그 대학 입시를 어디서 했다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경쟁률이 너무 세서 200대 1인가 막 이랬는데, 작곡과 편곡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대부분 이제 작곡에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하자면, 그러니까 멜로디 메이킹은 작곡에만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통 따라 부르는 보컬은 그게 탑라인 멜로디 메이킹이라고 하는데, 그건 작곡에만 들어가고요. 작곡, 편곡에 보통 들어가는 거는 저처럼 이제 트랙을 쓰면 작편곡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트랙이 인스트라고 하면 돼요. 인스트. 여러분들 저희 이제 한 번씩 보컬 없는 앨범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만드는 거, 쉽게 말해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 곡을 쓰는 아티스트 분들은, 아니면 뭐 악기를 쓰시면서 하는 분들은 멜로디를 먼저 쓰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애초에 이게 컴퓨터 음악, 그 전자 음악이다 보니까 이 인스트를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켜 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듣는 인스트 앨범에 있는 인스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내요. 이제 그다음 보내요.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탑 라이너한테 보내요. 보통은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외국 이제 분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보내면 이제 거기서 멜로디를 막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영어 막 가이드로 많이 오는 거죠. 오면 이제 그걸 받고 이제 제가 가사를 씁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쓰려면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데모곡이라고 듣는 것들, 저희가 뭐 그래비티 올라가는 곡들 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풀로 듣고 그 하나하나 음절을 딸 수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 그래서 음절을 따고, 그거 이왕이면 최대한 그 발음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배치하는 게 되게, 불렀을 때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랑 가사를 쓰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게 뱉었을 때 붙는 게 좀 중요해서, 되게 봤을 때 아무리 이게 음이 전달이 잘 되고 예뻐도 발음적으로 안 붙으면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고,
미디 작업할 때 탑라인 분위기까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 탑라인을 딱히 맡기진 않으시다 보니까 음 그냥 저도 설명을 드릴 때는 있죠. 저는 이 노래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 음 대충 레퍼런스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이미지에 어떤 걸 보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라는 거를 쭉 적어서 보통 넘겨요. 그러면 이제 보컬 멜로디가 옵니다. 트랙 만드는 사람의 의견이 강한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컬에 따라서 트랙을 수정을 하기도 하니까. 왜냐면 그래서 편곡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사실 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편의상 어떤 순서가 있는 거지 그게 막 고정되어 있는 게 전혀 아니라서. 그쵸. 아무래도 대표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곡 쓸 때 주제는 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대부분의 아이돌 회사는 리드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작곡 학원을 다녔으니까 작곡가분들한테 보통 리드가 오거든요. 각 회사에서 "저희는 이번에 어떤 컨셉으로 어떤 곡을 원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트리플 S의 뭐 걸스 네버 다이 같은 곡을 원합니다. 미디움 템포의 좀 약간 이런 걸 원합니다."라는 게 분명하게 와요. 그 회사에서 작곡가분들한테 이렇게 쭉 돌려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받고 작업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멤버다 보니까 스포를 안 하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무튼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받지 않고 그리고 안 받는 게 저도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틀에 갇힐 때도 있어서. 어쨌든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써서 이따가 곡을 달라고 하시면 곡을 몇 개 보냅니다. 보통 3개 정도? 보통 3 개? 더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뭐 3-4개 보내면 뭐 그중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 겁니다. 네. 학원 다닐 때는 일단은 그렇게 막 오래 다닌 건 아니었기도 했고 고등학교 1 학년에서 2 학년 넘어갈 때쯤이었나? 저도 언제 다니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대학교 들어가고 초반까지 다녔거든요. 하여튼 그때 그래서 대부분 숙제를 많이 내시고 과제를 카피 과제를 많이 내요, 초반에는. 예를 들면은 "걸스 네버 다이 똑같이 만들어 오세요." 똑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보지 말고 귀 카피를 해라. 듣고 베이스 음 따고 뭐 따고 뭐 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진짜 그걸 진짜 못했어요. 저는 저는 아무리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초반에 저는 정말 컴퓨터도 다룰 줄 잘 모르고 화성학도 모르는데 그래서 음악을 너무 그냥 만드는 걸 하고 싶으니까 갔는데 이제 이 DAW 작곡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어플 같은 거죠. 근데 그 어플들이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메인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 있는 내장 악기들도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다 뜯어볼 줄 알아야 되고요. 보통 그리고 내장 악기만 쓰지 않고 외장에서 불러오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료템, 무료템처럼 유료템을 사는 게 훨씬 이게 쉽게 말해서 좋으니까 대부분 좋으니까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많이 배우고 음 그래서 이제 좀 생각보다 초반에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뭐 알아야 될 게 많긴 한데 저는 근데 그거를 막 처음부터 막 100% 알았다 아니고요. 그냥 이것저것 만져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내서 계속 시간 내서 켜 놓고 아 들어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왜 소리가 바뀌고 어떻게 바뀌고를 자기가 귀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논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귀로 듣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직접 뭐 만져보고 뭐 세럼으로 쉽게 만질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에 how to make how to make 무슨 베이스, how to make 무슨 신스, how to make 뭐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무슨 타입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은 뭐 트리플 S 느낌의 베이스 아니면 뭐 어떤 곡에 이런 뭐 베이스 뭐 리즈 베이스 뭐 내가 이런 거를 만들고 싶으면 검색하면은 이제 되게 외국인 특히 외국인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해 주세요. 그 뭐 "어택을 어떻게 밀어라. 파형은 어떤 걸로 바꿔라. 중간에 이펙트는 어떤 걸 넣어라."라고 하면서 만들어 얘기해 주시는데 그 값을 넣어 보면서 그 사운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저도 어렵고 그냥 들으면서 느낌이 좋은 거? AI. 근데 요즘 이제 워낙 AI로 된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AI로 만들면 AI로 만든 게 티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걸 안 쓰는 게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아 됐어.'라고 하는 게 좀 바보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으로는 좀 맞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아직은 솔직히 제가 들었을 때는 AI 노래는 티가 좀 많이 난다. 정말 그냥 그 어쨌든 AI 노래라는 게 그 정보를 수집해서 그냥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톤으로 나와요. 음. 그냥 들으면 알아요 솔직히. 대부분 다 아세요. 근데 AI를 요즘에는 이제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시고 많은 업계에서 왜냐면은 이제 빠르게 많은 것들을 최대한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많은 걸 받고 그중에 고르는 것처럼 그중에 일환인 것 같아요. 뭐 전문가분들도 되게 많이 쓰시고 도구로서. 근데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도구로서 얘를 이용해 먹는다는 나쁘진 않은데 얘가 이제 메인이 돼 버리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엄청 다른 문제라서 그거를 초반에 시작할 때 잘 모를 때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기본이나 많은 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아 얘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쓰시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쓰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걔부터 하다 보면 되게 그것에 익숙해지기 쉬워서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좀 티가 난다.
저 아무래도 AI 영향을 없는 걸 찾기가 힘들죠. 음. 점점 그럴 거예요, 점점. 전에 제가 한 번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랑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미 한참 전이었어요. "이미 AI 시대는 도래했다."고. "도래했다. 우리는 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상현실 적인 것도 되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어떻게 접목하고 도입하고 적당히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참 달라지겠다라는 생각. 근데 맞아요. 그거를 AI를 무작정 멀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잘 써먹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넣고 하는지를 정말 잘 알려면 그만큼의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애초에. 그 이상의 베이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아닌지 뭐 이걸 알 수가 있고 입력값을 넣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치를 알려줘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없는 얘기하나? 나 혼자 지금 너무 재밌나? 미안해요. 저 되게 재밌어요 지금. 원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막 아는 게 많지 않아서 혹시라도 막 좀 단어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정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어려워요. 친구들끼리는 많이 하지. 왜냐면 뭐 친군데 뭐 어때.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그거 아닌데?" 예. "아 그래? 그거 아니야? 아 오케이. 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약간 더 이제 반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잖아요. "야 그거 아님." "아 맞거든? 뭐가 아닌데? 말해 봐." 막 설명을 해. "아 그렇네. 아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런 대화가 재밌잖아요. 사실 저는 약간 항상 그런 얘기하고 토론하고 근데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설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근데 뭐 저는 근데 그런 대화들이 좋고 저랑 좀 잘 맞아요. 전 그리고 오히려 반박당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반박들 있잖아요. 새로운 관점 뭐 이런 거 너무 재밌고. 그러면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사람들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상황, 상대방 진짜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엄청 많이 바뀌어 왔어요. 생각들도 그렇고. 음 주관이 확실한 분이라 생각했다고요? 그때의 나의 주관은 세지. 근데 그건 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어떤 인터뷰를 하든 항상 그건 미리 말하긴 해요. 전제를 깔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바뀌고 앞으로 바뀔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어떤 정의 자체에 나를 묶으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자기 주장이 강한 것처럼 "아 난 이래."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난 지금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지금 현 순간의 나의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게 "평생 바뀌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난 상대방이 나처럼 말해 주는 게 좋아. 상대방이 나한테 와 가지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아니? 아니야. 아 진짜." 이렇게 말하고 "뭐가 아닌데?" 약간 이게 좋아요. 그냥 주장이 세고 본인 생각이 센 사람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그런 거 말고 자기네 자기 기분 때문에 "아닌데?" 하는 거 말고 뭐 그러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그랬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어. 근데 나 싫어서 반대한 거면 그런 거는 그냥 다 알아요. 티 나.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어떡해. 그 사람도 참 불쌍해. 안타깝지 뭐. 어떡해. 그냥 뭐 하나 싫어 가지고 되게 그냥 말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프잖아. 근데 약간 그런 같은 지점에서 저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나쁜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엄마랑 되게 저랑 똑같이 말하는데 저는 사람을 안 싫어해요. 사람을 되게 안 싫어하는 사람 없고 한 명도. 어 사람은 나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상황이 나쁜 거라 생각해요. 상황이 나쁘다. 쉽게 말해서. 음. 상황이 나쁘고 순간적인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은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내가 불편한 거면 내가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나쁜 사람보단 좀 안타깝다. 슬픈 사람.' 아님 그리고 인간을 또 싫어하게 되면은 사실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이 싫어.' 근데 '나도 그런 행동을 안 하나?'를 따졌을 때 정말 안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어쩌다가 한 번 혹은 내 기준은 아니지만 타인의 기준에서는 내가 그래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도 싫어해지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는 너무 싫어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하는 게 많으니까 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근데 그거 다 싫어해 봐. 그럼 난 내가 너무 싫은 거지. 결국에는 내가 제일 싫은 거야. 왜냐면 나는 나를 제일 잘하니까 그럼 내가 제일 별론데? 내가 제일 별로야. 왜냐면 남은 뭐 한 번 보고 마는데 난 내가 나를 맨날 보는데 그러면은 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매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난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와 미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냥 그래, 그래.' 이렇게 상황의 문제 혹은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너무 솔직해서 무례해 가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다. 정말 솔직하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하고 반대로 이 사람이 너무 음 얍삽해. 막 너무 이게 강약약강 심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뭐 '생존을 이렇게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돌려서 한 번 더 합니다. 뭔가 음 네. 모든 삶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의식적으로인데 옛날에 되게 의식적으로 했다? 근데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돼. 그냥 너무,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냥 그냥 그 생각이 부정이 들면은 긍정이 같이 올라와 이렇게. 슉. 이렇게.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난 내가 제일 싫어. 그래서 그냥 '아이 아 그래.'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엄마랑 저랑 진짜 똑같아요. 엄마랑 저랑 맨날 그 얘기해요. 엄마도 맨날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지. 나쁜 상황이 있지."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서운했거든요, 엄마한테. 왜냐면 엄마한테 내가 힘든 걸 얘기하는데 딸이 힘든 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너무 상황이 진짜 누가 날 괴롭혔어. 괴롭힌 걸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막 "그래. 근데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릴 때는 되게 서운했어요, 그게.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내 편도 안 들어 주고 너무하다 막 이랬는데 결국엔 저도 똑같더라고요, 엄마랑.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은 안 하긴 하지만 엄마도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하긴 하는데 뭐 어릴 때는 되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간 흡수된 것도 있는 것 같다. 너그러운 멤버? 아 너그러운 멤버? 음. 이 너그럽다의 기준이 다르긴 한데 음 내 기준 너그럽다는 솔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지 않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거를 대화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사람? 내가 느꼈을 때는. 그거 내 기준에는 유연 언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연 언니는 이제 원체일 언니인데도 막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너그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 언니가 엄청 솔직해서 좋아요. 솔직하고 음 그리고 음 리니도 근데 리니는 그냥 착해요 엄청. 리니는 엄청 착해요. 뭔가 좀 둘의 너그러움이 좀 제 생각에는 되게 다른 것 같긴 한데 둘 다 되게 너그러운 것 같아요. 싸움 일장? 그게 뭐야? 싸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싸움 일장이 있어. 서연이라고? 아니야. 서연이는 딱히 싸울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저희는 그냥 게임 일장 아니야? 그 배지 전쟁 게임 일장 아니야? 승부욕 일장은 다들 알지 않아요? 아 공유 비슷하나. 유빈이. 유빈이는 왜냐면 그러니까 열정이 넘쳐. 모든 거에. 엄청 열정이 있어 사람이.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승부욕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순수하게 승부욕이 있는 거야. 왜냐면 자신의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 그거 어려워 은근. 그거 하고 싶어도 안 돼. 왜냐면 그래서 유빈이는 다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다 열심히 하잖아. 춤도 몸부셔질 것처럼 추고 항상.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 유빈이는. 뭔가 이게 앞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본인의 열정을 다해서 해. 그게 진짜 멋있지. 흘러가는 해달? 그 뭐야? 주간화에서 열심히 얘기했다고? 저우신이 때문이잖아요. 전 그거 다시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 제가 무리하는 걸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정말 일상에서 제가 무리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한 번도 그렇게 무리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아이 힘드네요. 근데 무리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무리하죠. 그러니까 제 기준 틱톡도 무리예요, 솔직히. 틱톡 무리, 양갈래 무리.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하는 건 진짜 다 무리야. 그 삶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어 되게. 무리하는 내 모습이 싫어서. 어울려요? 다행이다. 나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뭐라는 거야? 걔 Get your crayon. Okay, I got it. 노래를 하셨구나. 네, 또 이제 질문들 하시와요. 한 20분 더 하고서는 사라질게요. 씻고 자야겠다. 피곤하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티저까지 보고 사라지자. 근데 나는 티저를 볼 수가 없어.
누가 나오는지 알려줘? 소연이가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 1등? 자연스러운 웨이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나 다 해볼 거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하고 싶은 건. 세상이 멸망하는 거 보고 싶지만 가능성이 없죠. 너랑 사귀기 이러는데 그거는 저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당신의 버킷리스트 아닐까요? 왜 왜 제가 갑자기 저한테 저한테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본다고 해서 제가 모든 사람이랑 사귀어 보나요? 왜 이렇게 웃기냐. 되게 자연스럽게 껴주시네. 순간 사귈 뻔했네요, 여러분. 순간 사귈 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다자 연애자가 아닙니다. 저는 폴리아모리가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하시는데 저는 짧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진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어요. 신이랑 장기 연애하는 거네요, 혹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끝나버렸다. 다시 작동을 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멤버 파트? 어떤 거에서? 어떤 거에서? 모든 곡? 너무 어려운데. 그럼 고를 수 없는데. 좀 어려운데. 이번 신곡에서?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뭔가 물론 객관적인 킬링 파트가 있긴 하지만 내가 탐나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데. 근데 왜냐면 멤버들이 이미 자기 거를 다 자기가 잘 살려 가지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저는 서연이 파트? 그냥 서연이 파트가 제가 좋아하는 음. 뭔가 그냥 제 느낌이랑 어울리는 파트? 제 생각에. 깨어 때는 하연이. 왜냐면 진짜 솔직히 그때 저는 제 파트가 붕업이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진짜 저희 녹음하고 그 가이드 듣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모두가 하이언이 파트를 탐내했어요. 도망치자 아무도 탐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가 가이드 때 애들이 몇 명이 없어서 제가 하이언이 파트를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하이언이 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이 파트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다." 했었어요. 제가 그때 아마 기억으로는 주빈이, 나경이 그때 둘 앞에 벌스 파트랑 하연이 파트까지 제가 아마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냥 동치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도, 왜냐면 저희도 이제 녹음이 된 버전을 연습 때까지 제대로 못 들어요. 왜냐면 계속 믹스 마스터하고 계속 수정 녹음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까지 제대로 못 듣고 있다가 이제 앨범이 나오기 직전이나 거의 그때쯤에서 이제 뭐 콘텐츠 관련해서 찍을 때는 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날 찾지 못한 세계가, 이게 그게 많이 녹음했는데 그 리듬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도 날 찾지 못한 세계랑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 아무도 날 찾지 못 못이 긴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똑같은 가사에서 그 리듬이 계속 바뀌었어요. 못하게 이 예였다.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 예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되게 계속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아무래도 우리 그냥 도망치자 아무도 날 찾지까지는 맨 처음에 녹음한 걸로 쭉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Are you alive? 냥냥냥냥냥냥냥 냥냥냥. 타이틀곡 기준 추가 녹음 진짜 많아요. 솔직히 타이틀곡 수정 녹음이 진짜 많아요. 계속 가 계속. 근데 이게 그냥 그 뉘앙스 때문에 계속 가요. 그러니까 못하게 이거처럼 계속 가사랑 이거 뭐 그 뉘앙스 차이, 리듬 차이로 노래가 많이 달라져서 그걸 계속 시간 될 때마다 계속 가서 수정을 보고, 근데 보통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게 되는 것도 있고 매번 달라요, 그것도. 꼭 마지막 게 되는 거 아니야. 앨범 전체 다 녹음했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녹음을 안 했으면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앨범이 못 나와요. 지금 이제 며칠 남았어. 2주가 남았는데 이때까지 이제 안 되면 사고지요.
기대되네요. 춤? 어렵다기보다는 구성이 많다? 구성이 많아. 근데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게 이제 멤버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왜냐면 또 저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이제 안무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차이도 크고 어 제 생각에는 또 그때그때 안무를 배울 때마다 안무 배우는 과정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안무 난이도가 결정이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느꼈을 때. 배웠을 때가 힘들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어려워 보여도 더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히터플로우는 안무 수정이 진짜 많았어. 그러니까 안무가 많았어요, 안무의 예시가. 근데 그거를 멤버들이 다 배웠어, 다. 그러니까 다 배워서 다 해 보고 또 수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다 했어, 우리가 계속. 그래서 이제 히터플로우는 내 기억으로는 초반이 어려웠어. 원래 처음에 한 거가 어려웠고 마지막에 이제 픽스가 난 거는 많이 이제 덜어진 거지. 왜냐면은 이제 춤만 추지 않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또 안무가분들이 추시면 완전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좀 보는 게 다르기도 하고 음. 근데 내 기준에서 어려운 안무는 뭔가 손 그러니까 손 디테일이 많은 게 나는 어려워. 그러니까 막 계속 막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걸 어려워해. 몸을 많이 쓰는 건 그렇게 안 어렵고 오히려 그 느낌 내는 게 어려운 거랑 복잡한 거랑 좀 다르니까. 근데 대부분 몸을 많이 쓰는 거는 어 어떤 루틴들이 있는데 안무들도 이제 안무들이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안무들이면 안 어려운데 이제 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복잡해지니까 어렵습니다. 초련 초련은 초련은 좀 어렵다기보다는 힘들었어. 근데
이게 난 안 돼. 안 되더라고 잘. 아 근데 이거 나는 재밌었고 오히려 막 이게 안 돼 나는. 손이 안 들어가. 그래도 코토네가 진짜 잘해. 그 코토네가 엄청 잘해. 그때 연습할 때 그 연습실 불 끄고 불 끄고 그 초록색 그 들고 했는데 그래서 엄청 재밌었는데 우리끼리. 아 티저 문이에요? 이따 봐야겠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메뚜기 월드 아세요? 메뚜기 월드? 완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똑 그랑 똑같아 가지고 제가 불 끄고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고 그러고 놀았는데 애들이랑. 재밌었어요. 제 사진이 두 번째로 뜨죠 문이면.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X에 반응 올려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안 떠요? 떴어요? 어때요? 아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었는데 엄청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올라갔을지 모르겠다. 모르겠다요. 나 지금 사진 못 봤어. 어깨에 한 손 올렸다고? 그럼 아닌 것 같아. 아 되게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있었는데. 턱 깬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느낌이. 일단 나도 내 그걸 봐 볼게. 근데 맞을 수도 있어. 내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일단 가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오늘도 잘 자요. 빠이빠이.